매스 트레이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그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 간혹 가다가 소유자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냥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또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매도 측에서 매도 측은 외국인으로 이제 한정이 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서류 같은 것을 또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타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그나마 좀 쉬운 거는 한국에 체류 중인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이 없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네, 그 사람이 주인인 경우.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소유 자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여기에 뭐 한국인, 한국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타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에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여기는 이제 제외 동포가 포함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대리인 계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대리인 계약에는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외국인들 간의 거래에서 이제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 아포스티유는 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그 어떤 서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느 나라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예, 해주는 그런 것을 아포스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126개국이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것이 전부 다 대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외국말을 또 한국 사람이 이 외국 문서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번역이 됐을 때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교부 소관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일부 공문서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재외동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아포스티유에서 취급하는 문건이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는 뭐 국가 간의 그런 어떤 문서 또는 뭐 정부기관의 문서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국공립대학교 문서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국어 뭐 이런 번역본은 예, 별개로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번역본에 대해서는 번역 공증을 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음, 일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이제 사문서도 가능한데요. 이 사문서 마찬가지로 이제 번역 공증을 통해서 예, 회사의 문서라든가 또는 뭐 병의원의 그런 진단서, 또 사립대학교 문서,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예, 원본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해당 제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음, 언어로 번역을 해서 예, 이것과 그다음 한국어 원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번역 공증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포스티유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전자서류는 아직은 전자서류 전자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교포 시민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국인이에요. 예, 한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분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매도에 필요한 서류라고 되어 있죠. 예, 소유주가 매도인인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서명인증서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인감도장이라는 걸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예, 그 서명인증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서명인증서를 받아도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어, 사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면 그걸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 서명인증서의 번역본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일인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이 외국인 처리 확인서로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 이거는 주민센터 가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사실증명서라는 게 있죠. 이 거주증명서를 계약을 할 때 왜 제출을 하냐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그 실거래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주증명도 필요하겠고요. 특이한 거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처분을 하고 나서 양도세를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이 없고 외국인 사람이면, 외국 시민권자면 양도세 잔금일 전에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끝난 상태에서 그 후에 양도세를 내십시오라고 하면 그 납입고지서나 이런 것들을 어디 보낼 데가 없죠. 외국을 갔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말소다 초본이라든가 기본증명서 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 마지막으로 주소지가 있었던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외국 국적의 동포다 하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되면 인감증명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등록을 시켜놓고 발급을 받아서 이제 매도형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뭐 매도형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한국 사람이죠. 정확한 표현은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예, 태생은 뭐 한국에서 어, 좀 확률이 가장 높겠죠. 라고 할 때는 그나마 좀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우리 그 내국인끼리의 거래에서도 뭐 그 서류는 좀 많이 필요하죠. 예. 자, 그런 거 감안해서 어, 그 시민권자인 한국 사람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태생이 외국인이에요. 예, 한국 국적을 한 번도 가져본 사람이 없는 경우.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했을 때 필요한 서류가 거의 뭐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양도세를 잔금일 전에 양도세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서명인증서라든가 뭐 동일인증명서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증명서 필요하겠고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매수할 때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발급을 받아야 돼요. 전에 한번 저희가 맥스트레인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할 경우라고 해서 제가 맥스트레인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예. 자,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우리 그 계약서 보면 주민번호를 쓰게 되는 난이 있겠죠. 그죠? 그 주민번호 쓰는 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주민번호 같은 게 앞자리 뭐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거기 기재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주증명서, 양도세 납입 필증,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러한 서류가 어, 구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가장 어렵겠죠. 이거는 이제 어, 뭐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보는 거죠.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에요. 이 외국인 안에는 한국 사람도 있겠죠.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시민 그대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뭐 외국인을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절차, 뭐 거주지, 주소지 증명서를 발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는 이제 위임장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이제 위임장인데 이 위임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위임장을 해당 주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번역본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그 위임장을 확인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위임의 내용이라든가 범위 또 위임자가 정확히 그 서명 난입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위임장을 발급하면 임금증명서를 이제 그 발급을 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소유자가 위임자한테 정확히 위임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리 권한을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위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거주증명서 이거는 어 번역본이 공증이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문건이라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요. 어 대리인이 부동산 수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거기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도 기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이거는 뭐 대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대리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인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리인 계약을 할 때 좀 확인을 좀 더 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산의 이동이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사실은 어찌 보면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사실 매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한국 사람이 매도인인 경우보다는 더 어 그 뭐랄까 좀 불안하겠죠. 예. 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어 이해시키고 충족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문서라고 하는 게 빠짐없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 그러니까 외국인의 소유 부동산을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만 가지고 대리인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반드시 위임장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공증을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번역 공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번역 공증이 필요 없겠죠. 예, 한국말로 공증을 받아서 어 보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인제 외국인 미국 사람이 미국의 영사관에서 자기네가 그 위임장을 쓴 거는 한국말로 변경을 해야지만 매수인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땐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감 등록인데요. 어 웬만하면 이제 국내에 계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거소지 신청을 하고 나서 인감 등록하면 인감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이럴 때는 이제 대리인은 소유자 인감을 띨 수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인감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예. 그러니까 인감 등록이 안 된 타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설명드린 대리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인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리인의 주민번호, 매도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식민증. 즉 대리인이 매도인을 완전히 100% 대리해서 이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특약 사항에는 이제 소유자 뭐 미국인 누구누구누구 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요, 가끔씩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하다 보면 거기 외국인 이름이 되어 있고 외국 주소가 나와 있는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예,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한국에 없을 경우에 그 부동산을 한국에서 처분을 하는 경우, 예, 이렇게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인제 아포스티유 문서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포스티유라고 해도 그것이 또 우리나라 문건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 매수인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아포스티유 어 를 신청한 나라, 예, 그 국가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밟은 물건을 한국 사람이 공증하는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아포스티유가 되면 아포스티유에 있는 거를 미국에 있는 한 번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번역가. 예,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그것도 공증을 받아야지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 송금할 때는 뭐 당연히, 예, 부동산 매각 자금 인증 발부가 닫은 다음에 인제 매매 대금이 송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좀 대금 반출 시는 사실 뭐 저희는 여기까지는 관여하지는 않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던 거는 외국인 소유의 한국 부동산을 우리가 중개할 경우에 유의 사항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것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의 부동산을 한국에서 중개할 경우에, 그때는 뭐 당연히 대리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리인 계약할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그런 어떤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는, 예, 이러한 일이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어찌 보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 물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중개 당사자가 돼서, 이러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음, 그 참고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직접 한번 챙겨서, 예, 챙겨서 보시는 게, 아마도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첫 번째, 그, 맥스 트레이닝이었었는데요. 예, 다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 알포, 라스베가스 갔다 오신 분, 그분이 또, 참관계 같은, 좋은 그런 어떤, 대리 체험을 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맥스 트레이닝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